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1년 7월 30일 주식 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주 만에 영상을 좀 찍게 됐는데요.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돼서 좀 어색하긴 한데요. 일단 유튜브 재생 속도 1.25배속으로 설정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 매일매일 올라가는 영상 순서는 이제 뭐 관심 종목 리뷰를 할 거고, 이 관심 종목은 이제 전날에 오늘 이제 영상 막바지에 뽑을 차트 관련된 바닥 종목들을 소개할 거고, 그거를 이제 다음날 리뷰를 하는 형식이고, 그 다음에 금일의 뉴스 및 관련주들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 한번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2주 전에 올렸었던 커뮤니티에 올렸던 그 내용으로 해서 어떤 내용들이 보고 싶으신지 물어봤었는데, 일단 저번처럼 이제 뉴스랑 시황 같은 거 보는 거 괜찮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손익비 계산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을 찍겠고요. 그 다음에 멍멍님께서 말씀하신 눌림목, 저도 주로 이제 눌림목 매매를 많이 하는데, 자리를 지키면서 제로가 살아있는, 그러니까 차트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이제 영상에서 좀 올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호가창, 기관 외인 움직임, 이거는 사실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는 만큼 해서 강의를 올리도록 하고, 쭈구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분봉상에서 말고 일봉상에 이슈가 있고 진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분야, 그러니까 각각의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2차 전지에는 어떤 원리로 이제 가동이 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관련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해보는 그런 영상도 찍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관심 종목 리뷰는 이제 그만둘 예정이고요. 오늘은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금일의 뉴스 및 관련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뉴스 내용을 봤을 때 미국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 이제 슬슬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미국 지수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중국 지수도 많이 빠지고, 그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금요일날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양적 완화, 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찍어내는 건데 그 금액 자체가 축소를 하는 거를 테이퍼링이라 하고요. 이제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고 나면은 결국에는 그 다음 나올 것은 이제 금리 인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금리 인상이 나올 수밖에 없냐? 결국 시장에서 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시장에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 회수를 하는 그 방법은 결국 금리를 올려가지고 그 사람들, 개인이나 기업에게 대출을 한 이자를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대출을 받기도 좀 힘들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 풀린 돈들을 좀 회수해 갈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여지겠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고 내가 먹고 살 것 외에 투자를 할 만한 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한 건데, 그 돈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여진다. 근데 일단 이 얘기를 했을 때 이제 파월 의장 계속 이거 페이퍼링이나 이제 금리 인상이 중요한 이유가 앞에 있는 이런 뉴스들보다 가장 중요한, 결국 이런 금리에 따라서 결국에는 지수가 하락장으로 가냐 다시 아니면 상승장으로 가냐,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테이퍼링 얘기가 나온 거지, 이 테이퍼링을 직접 하겠다 이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만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위기의 북한, 논과 밭의 무장 경비대 배치, 이러면서 지금 북한에서 식량난이 심하다라고 합니다. 금요일 날에 이제 경농, 그 다음에 조비, 그 다음 대유, 이런 종목들, 이게 다 뭐 아시아 종묘도 있을 거고요. 이 종목들이 다 식량 관련된 그런 종목인데, 또 팜스토리도 있겠네요. 결국 지금 북한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제재가 걸려 있지만 이런 식량이나 백신과 같은 인도적인 지원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 식량난이 심해서 결국 우리나라나 이제 다른 세계적인 기구에서 도움을 좀 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서 일단 이 식량 관련 종목들이 또 상승을 좀 했고, 금요일 날에 또 보면은 금요일 날 이제 조비나 저런 종목들이 상승한 이유가 중국에서 비료 수출 일시 중단한다라는 얘기로 이제 국내에 공급을 우선한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비료 관련된 종목들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금요일날 상승한 게 이제 아까 있던 이런 조비나 경농이나 대유, 이런 종목들이 또 엮였고, 결국 식량 관련돼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북한에 그 식량을 지원한다 이런 소식이면 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는 거죠. 특히나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해서 계속 이제 상승하려다가도 남북 통신선을 파괴하거나 북한에서 뭐 그런 악재들이 계속 있었다가 최근에는 이제 북한 입장에서 많이 힘들어지니까 다시 통신선을 복구를 하고 좀 우호적인 관계가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 관련주들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다른 이제 일신석재든지 뭐 개성공단 관련 종목들, 일신석재, 신원, 그다음에 아난티, 그다음에 대아TI, 뭐 철도주, 금강산 관련주 다 대북주들이 이렇게 좀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대북주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일단 뭐 매매를 하곤 해야겠지만 막 끌리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지금 뭐 북한이 힘들어서 뭐 그럴 수 있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그냥 계속 관찰을 좀 할 생각이고요. 놓칠 수도 있지만 다른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 수익 내면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 출마를 해서 원희룡 지사가 이제 대선 출마를 하면서 지사직을 사퇴를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대권 주자에서 이재명 지사가 아직까지 사퇴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따로 주식적으로는 연관돼서 볼 건 없는 것 같고, 그다음 원희룡 지사 관련된 종목 SAT가 이제 관련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제주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이 엮여 있는데 근데 지지율이 좀 미비하고,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 미비하고 하니까 시장에서 큰 반응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반응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에 매매를 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좀 나와주면서 뭔가 주가가 올라가주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소외당한 모습이라서 매매하기에는 조금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인데요. 삼성 사장단도 8만전자의 존버라고 했고, 이제 고점론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 일단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고점이다. 일단 고점을 일단 많이 찍었죠. 그때 10만전자 간다 하더니 여기서 계속 하락을 합니다. 예, 계속 하락을 하고 리포트를 보면은 이제 여기 8만전자 있던 거 지금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차트만 봤을 때는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여기 되게 위태로운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위태로운 구간이고, 만약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거였으면은 이런 구간, 이렇게 한 6월 달 정도에 주가를 한번 이렇게 돌려주는 모습들이 나오면은 그래도 다시 한번 여기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매매를 해볼 수 있지. 근데 얘네가 이제 서서히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 자체로는 이제 차트만 봤을 때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리고 28일 날에도 이 78,100원까지 깨면 100원까지 오면서 앞에 있는 전저점도 깨진 모습이고요.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2분기 실적도 좋게 나오고 했지만 좀 그냥 위태위태해 보이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러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예측은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여기서 사장들, 삼성전자 사장인 이런 8만원대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 주가가 다시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서 이제 매수를 해놓은 상태겠죠. 그리고 뭐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우리나라 1등 기업인데 망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백신 공급 차질부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모더나 생산을 이제 후방 지원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관련된 종목으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보면은 그냥 야금야금 올라갑니다. 이런 앞에 있는 박스권 있죠. 이런 박스권 제가 선을 그었던 구간이 이렇게 저항이었던 구간인데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해주고, 돌파를 이때 하고 여기서 버티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다시 주가가 이렇게 끌어올려졌다는 겁니다. 올려지고 나니까 이런 지지를 받는 모습, 이렇게 아래꼬리 달리면서 지지를 받았던 모습들이 나오고 다시 주가가 지금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강하게 상승했던 이제 서린바이오가 생각보다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단 올려놓고 주가가 계속 떨어졌는데 이게 기간 조정 및 주가를 조정했다라는 건데, 사실 이런 구간 자체를 제가 이제 매매하기엔 참 좋아하는 구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을 봤을 때 어디냐면은 이런 주가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전에 앞에 매집을 했던 구간 박스권에 이제 전 고점 구간에 와 있거든요. 전 고점 구간에 이렇게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한 이런 구간에서 한번 1차 매수 한번 하고, 그다음 여기 떨어졌을 때 2차 매수 합니다. 그러다가 여기 이제 깨면은 손절을 아예 계획을 하고 들어가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모더나 생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차트도 괜찮고, 이제 차트가 많이 빠졌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고점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슬슬 매매를 하기 좋은,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제
매집을 많이 했을 만한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아까 말했듯이 그냥 1차 매수하고 여기서 2차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봐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일신바이오도 좀 있고요. 네, 일신바이오를 매매할 바에는 서린바이오가 대장이기 때문에 서린바이오를 보시는 게 좀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찍 계약한 초중고 일단 원격 수업을 한다라고 하고요. 2학기에 일단은 원격 수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YBM넷, 뭐 메가MD, 메가스터디, 그 다음에 IB 김영, 이거는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종목이고, 네, 교육주들이 뭐 더 뉴스로 해서 시세가 나올지 모르겠지. 워낙에 이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신선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최초로 나온 재료가 강한 거지. 코로나는 하도 이제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제 좀 종목들이 저런 이 뉴스가 나오더라도 반응을 안 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이 움직임, 돈들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뭐 메가MD나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이제 별로 그런 모습이 없어가지고 확실히 지금 매매하기는 좀 그렇다. 그리고 이제 유승민 의원이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신비주의 벗겨지면 지지율 출렁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일단 이 앞에서 우리 그동안에 이재명 지사나 윤석열 전 총장이 2강 체제로 강하게 상승했죠. 근데 최근에 상승했던 게 이제 지지율이 올라갔던 게 이제 이낙연 전 총리 관련된 종목들이 막 그러니까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는 이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런 부국철강이나 이런 종목들 상승이 나오기 전에 분명 얘네들도 이렇게 빠지는 구간들이 존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미비했을 때인데 근데 결국에는 이 지지율이라는 게 어떻게 또 다시 변동이 나오면서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상승을 하면은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 종목들 이루온이나 오픈베이스 일단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건 아니고 이 신규로 대권 주자로 진입을 하면서 지지율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1위는 못했지만 지지율이 올라온다라는 걸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한 겁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이제 유승민 의원이나 홍준표 의원 관련 종목은 이제 대신정보통신 일단 대신정보통신이나 3일기업공사가 요즘에는 그나마 대장으로서 가더라고요. 3일기업공사 지금 이런 종목들이 계속 이렇게 하락을 이어가는 겁니다. 하락을 하죠. 근데 거래량 자체가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안 터지면서 이 거래량이 안 터진다라는 거는 세력이 이렇게 떨어뜨리지만 팔면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기 위해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건데 근데 이런 그 후보들 움직임을 볼 때 이렇게 조정이 와 있는 이런 상태에서 뭐 분할 매수를 한다거나 일단 지금 당장에 저는 매수를 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 높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에는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부담은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주면은 그럼 뭔가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근거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지지율이라는 거는 다시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것을 기대를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지지율이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질 것이 크게 없지만 지지율이 없는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올라오면은 아까 봤듯이 최재형 감사원장 종목처럼 그 지지율 조금 올라온 것에 종목들이 반응을 해서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타이밍을 맞추라는 게 참 힘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조정이 오면서 떨어질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아직까지는 제 관점에서는 조금 높아 보이고 좀 계속 유튜브 영상 뭐 매일매일 찍으니까 한 번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선제가 이제 홍준표 의원 관련된 종목인데 얘가 대장입니다. 한국선제는 그래도 어디에 위치해 했냐 아까 이 주가가 상승을 하기 전 이 박스권의 전고점 구간에서 지금 지지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지를 하고 있죠. 물론 지금 거래량이 안 터진 모습이라 좋지 않지만 여기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 모습들이 나오면은 뭔가 이제는 주가를 끌어올리겠구나 라고 볼 수 있고 서서히 지금 최근에 이제 저점을 지키면서 이렇게 단기간에 박스권을 만들어 놨다는 거는 이게 뭐냐 결국에는 이 21선 그러니까 이게 가격 이동 평균선이 별건 아니지만 사람들의 심리가 들어가 있는 건데 주가를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은 어떤 모습들이 나오냐 결국에는 이렇게 주가는 가만히 한 여기 6,000원 구간 5,900원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서서히 이런 21선들이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이 21선을 한 번에 이렇게 뚫기 위한, 여기서 21선을 뚫으려면은 20%의 상승이 나와줘야 여기를 뚫어줍니다. 이 21선을. 그러려면은 힘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세력들의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한 번에 뚫는 모습들이 잘 안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 주가가 그냥 크게 움직이는 것도 없고 그냥 박스권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위아래 박스권만 그려놓은 상태가 되니까 21선이 이렇게 낮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낮아집니다. 그럼 여기서는 한 5%만 올려도 바로 21선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10% 돈을 좀 써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려도 위에 저항대들 크게 없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리기 쉬워지는 모습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권,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놓은 종목들을 봐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국선제가 아까 봤듯이 이런 전고점 구간에 박스권의 전고점 구간에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는 게, 그래도 이런 관심 종목들 봐주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폭염, 지금 뭐 7월달에 폭염이었죠. 뭐 200만원대 에어컨도 불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폭염 관련돼서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신일전자나 파세코 이런 종목들 확실히 많이 빠졌죠. 예, 확실히 많이 빠졌습니다.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제 떨어집니다. 근데 떨어질 때 큰 반등이 없었죠. 이게 거래량 터지면서 반등이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이 이제 어디까지 떨어졌냐, 결국에는 오늘 금요일날 해서 21선 여기 깨졌는데, 이런 자리는 이제 슬슬 분할로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폭염 관련으로 급하게 상승을 했지만 뭐 선풍기나 에어컨 이런 종목들, 그런 관련된 부품을, 그런 이제 기기를 만드는 회사는 그 실적이 계속 증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와중에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세코도 좋고요. 예, 파세코도 이제 앞에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상승 나올 때 여기서 세력의 돈이 앞에서 좀 더 터진 겁니다. 터진 상태고, 여기서는 이제 별로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그냥 아까 말했듯이 가격 조정, 기간 조정만 나온 거고요. 이런 상태에서 한번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급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매수를 해가지고 들고 가 보는 거죠. 물론 이 전고점을 넘을지 안 넘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SCD가 따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SN테크도 이제 뭐 관련된 종목인데 확실히 많이 빠지긴 하죠. 그래도 이렇게 차라리 거래량이 없으면서 소외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봐주는 게 차라리 매매하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정책해서 일자리 관련주들을 좀 잠깐 볼까 하는데, 뭐 윌비스, 생각나는 게 윌비스밖에 지금 없네요. 뭐 NX 이거는 다른 건데, 일단은 저거 청년 정책 행보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잠깐 보고 있었고요. 네, 비트코인이 이제 10일 연속 랠리 하면서 45,000달러까지 상승을 했다, 상승 가능하다, 이런 소식들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뭐 우리기술 투자도 있을 거고, 그다음 비덴트, 그다음 뭐 SBI 이거는 좀 다른 걸로 올랐고요. 그다음 다날이 또 최근에 좀 올라간 모습이고,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 또 상승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금일의 뉴스 및 관련주들은 이렇게 좀 보고, 이제 세 번째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먼저 보겠습니다. 지수가 확실히 이제 고점 구간에 다다르니까, 지수가 이제 고점이니까 뭔가 이제 힘들이 많이 없습니다. 주가 거래량 자체, 거래대금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시 줄어들고, 주가의 모습도 좀 이제 암울합니다. 서서히 좀 뭐랄까, 이게 모습 자체가 단기간으로 봤을 때 이런 고점이 낮아지는, 그러니까 고점이 서서히 여기 고점이고 여기 고점이고 고점이고 여기 고점이죠. 그러니까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이런 모습들, 이게 이제 하락 추세로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서서히 이제 코스피 자체로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왜냐면은 결국 뭐 다른 뭐 2차전지 종목들이 올라오고 뭐 그래서 코스닥을 끌어올리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코스피 이런 종목들은 이제 삼성전자가 좀 살아나줘야 이게 강하게 상승이 좀 나와줄 수가 있는, 근데 계속 그런 모습들이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모습 자체로는 조금 좀 좋은 모습은 아니다. 만약 고점의 종목들, 어떤 거를 얘기를 하냐면은, 뭔가 최근에 이렇게 뭐 컨타 매트릭스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뭐 이제 상한가를 갔지만 맥스트 이런
신규 상장을 하고 3연상을 이렇게 갔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가 빠지면은 조심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들이 이제 지수가 빠지면은 좀 빠지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종목에서는 이제 밑에서 샀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이렇게 지수가 또 빠질 때는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 중에서 재료가 괜찮은 종목들을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여기 뽑아놓은 종목들인데 이거 한번 같이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이게 빠지게 된 것들 보면은 중국에서 최근에 이제 중국 지수가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이제 항생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항생인데 이게 중국이거든요. 지금 엄청 많이 빠진 게 보이죠. 단기간에 최근 며칠 동안 한 마이너스 4%, 또 다음에는 마이너스 5%도 빠지고, 뭐 홍콩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상해, 이 상해 쪽도 그렇고, 일단 이 홍콩이나 항생 이런 쪽으로 되게 많이 빠진 상태여서 지수가 좋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나스닥도 최근에 이제 뭔가 이제 계속, 근데 연일 고점은 계속 갱신을 하는데, 근데 거래량이 아까 말했듯이 이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이 고점을 계속 갱신을 하는 것 자체는 이게 힘 있는 상승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할 트리거는 결국 양적 완화를 계속 이어가고 테이퍼링 좀 더 늦게 한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전에 영상들을 찍을 이제 8월달까지는 8월달에 잭슨홀 미팅 이때까지는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크게 없을 거고, 이제 그때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 이제는 슬슬 뭐 테이퍼링에 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수도 고점이니까 조금은 이제 좀 현금을 보유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그래도 현금 좀 뭐 다 뭐 100% 다 현금을 보유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한 30%, 40% 정도는 현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지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그때 돼서 들고 있는 종목을 이제 뭐 밑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지수가 올라가네 하면은 그럼 위에서 그냥 다시 위에서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불타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위에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하고 차라리 저평가 떨어져 있는 종목들을 그때 살 수 있거든요. 차라리 지금은 조금 현금을 좀 보유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100%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코스닥을 좀 보면은 코스닥도 21선이 좀 깨지는 모습들입니다. 여기서 21선이 좀 깨진 모습이고, 금요일날 이렇게 나온 하락 나온 모습 자체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한번 7월 28일 날에 이런 음봉을 만들어주고 양봉으로서 다음날에 뚫어줄까 했는데 뚫을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음봉이 나와준 모습은 결국에는 단기간에 조금 여기 21선 뚫지 못하는 저항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서, 여기가 저항이 된다라고 치면 한 번 더 이렇게 좀 하락 추세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수급 자체로도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양매도를 계속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계속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도가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지수적으로는 좀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8월 2일날 월요일날 매매할 차트적으로 바닥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세미시스코를 좀 봤고요. 세미시스코는 무슨 종목이냐? 최근에 이제 쌍용차가 적자가 발생이 되면서 쌍용차 매각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에서 이제 인수를 한다라는 얘기로 이 세미시스코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일부터 27일 동안 예비 심사를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인수에 대한 뭐 이런 얘기들, 뭐 최근에 뭐 인터파크나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은 이제 매각을 당하는 피인수 업체라서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이 종목을 왜 넣었냐면은 뭔가 차트적으로, 그냥 저는 차트만 주로 보니까 차트적으로 그냥 세력이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넣어놨고요.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 놓았는데 여기를 왜 그었냐? 이게 30분봉입니다. 30분봉으로 이때 선을 그었던 데가 이 밑에 거래량이 많이 터진 시가 구간입니다. 거래량 많이 터진 봉의 시가고요. 이 시가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이 선을 그었을 때 최근 며칠 동안 종가상 여기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윗골이 달린 거는 올랐다가 떨어졌죠. 이게 올랐다가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와준 거라서 종가상 여기를 뛰어넘지 못했는데, 근데 이날은 금요일은 특별하게 이때도 똑같이 여기 저항대를 뚫고, 그러니까 넘지 못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오후장에 들어서 종가상 여기를 회복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있던 저런 인수에 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짧게 매매를 하는 편이라서 이제 심플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38,300원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손절 라인으로 잡고 여기 위에서 여기서 1차 매수하고 여기서 2차 매수 해가지고 그냥 손절가 안 깨면 들고 갈 매매를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가 이제 1차, 그 다음 2차, 그 다음에 여기 손절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매매를 좀 할 건데 이거는 이제 조금 높아요. 주가가 전체적으로 높아서 손절을 꼭 계획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또 보면은 이제 11선이 올라오면서 21선과 이제 또 이것도 골든 크로스라고 하면은 골든 크로스인데 여기서 이렇게 11선이 올라와 주는 모습들 이런 게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말했듯이 38,300원을 깨게 되면은 결국 21선이 다시 깨지게 되면서 추세가 없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절 잡고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미 시스코를 좀 봤고 그다음 삼성출판사입니다. 이거는 우리 아기상어 관련된 종목이죠. 아기상어 관련된 종목인데 얘를 왜 넣었냐면은 주가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높아요. 높은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이제 한번 상승할 때 이렇게 강하게 상한가도 몇 번 나왔던 그런 종목이라서 끼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뭐 어떤 이슈가 나오면은 또 상승을 크게 해주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얘가 위치에 있는 자리가 어디냐, 그러니까 어디에서 위치를 하고 있냐라고 보면은 제가 여기 또 선을 그었는데 앞에 이런 박스권의 저항대입니다. 여기를 이제 저항대인데 왜냐면은 앞에 보시면은 그동안에 여기를 못 넘었거든요. 여기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3월 2일날 이럴 때 돌파를 해가지고 상승이 나와주면서 시세가 이렇게 나와줬는데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여기가 이제 지지를 한번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 앞에서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 이제 주가가 서서히 떨어지다가 보니까 여기가 이제 강력한 지지선이 되는구나. 지지선이 되는 걸 이제 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지지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지지의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잘 깨주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깨지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이 구간에서 최근에 만들어진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 나왔는지를 보면은 이게 깰지 안 깰지 이런 거를 좀 판단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그냥 며칠 동안에 7월 20일부터 봉을 보겠습니다. 그냥 7월 20일부터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주가가 이제 세력이 이런 구간에서 그냥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여기서 매수를 다시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매수를 좀 한 상태에서 여기가 자기들의 평단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세력들의. 물론 뭐 밑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깨는 거를 이제 원치 않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확인하는 게 이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이 이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다시 터진다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진다는 것 자체는 세력들이 이 밑에서 주가를 받치고 있고 그러면서 분봉상으로 보면은 이런 윗골이 달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장중에 상승했다 바로 빠지고 다시 상승했다 빠지고 이런 모습들 자체 여기서는 사실 어떻게 보냐 이런 윗골이 달리고 내려오는 모습은 세력들이 팔라고 내리는 것보다 다시 한번 재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크게 상승을 하기 위한 우상향으로 가기 위한 앞에 매물대 그러니까 얘가 그동안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윗골이 달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이 개인들이 여기 물려있는 개인도 있고 여기 물려있는 개인 그다음 여기 물려있는 개인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 많이 들어보셨을 매물 테스트라고 하죠. 아니면 뭐 세력들이 테스트한다라고 하죠. 여기 위에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 여기에 얼마나 많은 개인들이 물려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 다시 빠지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이 여기 지지를 받고 매물 소화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가 지지를 못 받고 깨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그럼 그때는 손절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주가를 무조건 여기서 지지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면은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여기 손절 잡고 여기 44,000원이 저점이니까 43,000원 있죠. 43,000원 그냥 손절 잡고 그냥 이런 구간 지금 41,000
650원인데 손절가까지 해서 3%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내일 당장에 한번 매수 한번 해보고 절반 매수하고 그다음 다시 떨어졌을 때 한 뭐 4만 그냥 한 4만 1,000원 이런 데에서 그냥 매수 한번 해보고 뭐 분할 매수 할 것도 없네요. 그냥 매수하고 여기서 2, 3% 그냥 손절 잡고 매수를 한번 해봐도 괜찮겠다 생각합니다. 여기가 이제 강력한 지지선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손절 잡고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매물서와의 과정과 세력들이 이런 구간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것들이 이제 매수에 대한 이런 조건들이 좀 되는 거죠. 주가가 여기서 올라갈지 여기를 다시 깨고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손절을 하더라도 손절을 적게 할 수 있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건 괜찮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한솔 홈데코 얘는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인데 주가가 이제 그냥 심플하게 여기 밑에 거래량만 보세요. 전 거래량을 주로 보는데 그동안에 거래량이 얼마 안 터졌죠.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었지만 그러다가 최근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져주는 모습들이 지금 나왔다는 겁니다. 언제였냐?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날 이 양봉 자체가 의미가 있는 양봉이에요. 근데 이 양봉을 보고 이 위에서 이제 매매를 해도 됩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매매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물론 이게 뭐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정적인 구간에서 그냥 기다리라는 겁니다. 어디가 되냐? 주가가 여기 한 22,000원까지 떨어지는 거 기다려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1차 매수하고 그 다음에 한 21,000원 구간에서 2차 매수하고 그 다음에 여기 2,000원 깨지면 손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최근에 이제 영상을 이렇게 찍을 거고요. 얘가 그렇게 하면은 큰 손해는 안 날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세력들의 돈이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를 잘 안 깨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2,200원 여기 1차 매수하고 그 다음에 2,100원 2차 매수. 제가 리딩을 하거나 하진 않을 건데 그래도 일단 이렇게 표시는 해놓겠습니다. 제가 매수하면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긴 할 것 같아요. 맨날 이렇게 뽑아놓은 종목들 이렇게 타점이라 이런 거 구해놓을 테니 정해서 리뷰를 계속 할 겁니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한솔 홈데코는 이렇고 명신산업 시간이 또 30분이 넘어가는데 30분 넘어가면은 또 영상을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명신산업도 같은 관점입니다. 주가가 이해는 참 좋아요. 이제 테슬라 관련된 종목이었고 앞에서 이렇게 크게 상승했던 종목이고 끼가 있는 종목인데 얘도 거래량 자체가 최근 목요일날 이렇게 상승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심플하게 생각해서 저는 여기 일단 29,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을 거고 여기 위에서 한 37,000원 그 다음에 한 32,000원에서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 손절 이렇게 매매 해볼 겁니다. 얘는 그냥 이런 구간 자체가 그냥 매매하기 좋은 라인이고요. 근데 제가 좀 손절을 생각하면서 좀 매매 구간이 타이트합니다. 타이트하게 매매했는데 제가 이제 진짜로 매매하면은 여기서부터 한 23,000원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여기서 이 위에서 그냥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긴 할 건데 근데도 이제 좀 빠르게 매매하는 거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최근에 이 7월 29일날 나왔던 이런 양봉을 보면서 아 여기서 최소한 여기 봉은 안 깨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매매를 한번 진행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차 매수 2차 매수 손절 이렇게 할 거고요. 다음에 삼성제약 이제 최장한 관련된 그 종목이고 앞에서 상승 크게 했던 힘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단기간 이런 구간에서 지금 그냥 큰 움직임 없이 박스권 만들어 놨죠. 박스권 만들어 놨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런 구간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7월 8일 날 6,990원까지 빠진 상태에서 여기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21선 돌파하기 위해서는 20%로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20% 올리기 위해서 세력들이 돈을 많이 써야 돼요. 근데 그냥 큰 의미 없이 이렇게 기간 조정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서서히 21선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21선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그냥 조금 한 5% 10%만 올려도 바로 21선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텐데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이제 얘도 매수하기 참 쉽습니다. 그냥 6,900원 있죠. 6,980원에 손절 잡고 매수를 이런 박스권에서 그냥 한 7,200원에 해도 됩니다. 왜냐면 해봐야 손절 해봐야 한 3% 4%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안전한 구간이 된다는 거예요. 예, 매수가 이렇게 정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매도는 따로 하는 거를 말씀을 안 드릴 건데 왜냐면 진짜 그럼 리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조화제약도 이제 그 북한 이제 백신 관련돼서 차트가 괜찮더라고요. 백신 지원 관련돼서
일단 이렇고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가지고 내일은 이런 바닥 종목들을 위주로 보는 거를 빨리 보겠습니다. 하게 이제 30분 넘어가면은 지루해서 일단 골드 퍼시픽도 있고요. 그다음 다날, LB 루셈, 그다음에 HLB 좀 더러운 종목인데 그래도 차트는 만들어가서 보고 있고, 토스뱅크 관련된 종목, 그다음 흥국 FMB 이런 종목들을 좀 보려고 했던 게 많은데 그거는 이제 내일 영상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종목들을 좀 보고 일단 오늘 영상 이렇게 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